20대 대학생이요. 방학을 맞아서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에 이 남성 가족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당장 5천만 원을 보내라. 아들을 납치했다는 이 전화,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아니, 해외여행 갔던 아들이 고문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니요. 일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22살 남성 A씨였는데요. 지난 7월 방학을 맞아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현지로 떠났는데 일주일 뒤에 A씨의 번호로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서툰 한국어, 그러니까 중국 동포 말투를 쓰는 남성이요. A씨를 데리고 있다라면서 한국에 돌려보내주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동생과 통화까지 연결이 됐고요. 놀란 아버지와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협박범에게 걸려오던 전화가 4일 만에 끊겨버렸고 가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뒤로부터 2주 뒤에요. 이 아들 A씨는 결국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 드라마에서 보던 범죄인데요. 이런 범죄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따르면 숨진 대학생 A씨의 몸에서 고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인도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사람이 심장마비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건장한 20대 남성 대학생이 해외에서 납치되고 고문당하다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2025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겁니다. 현재 우리 경찰과 현지 경찰이 A씨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하고 감금된 범죄적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협박 전화를 받았으면 신고를 했다면서요. 경찰, 또 현지 대사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겁니까? 이 A씨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지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절대 보내면 안 된다. 돈을 보내면 여기서 끝이다. 라고만 했고 현지 대사관도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위치와 사진 등을 보내서 신고하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하세요? 네,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 아들이 어디에 감금돼 있는지 알 길이 없었던 이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치와 사진 보내서 신고하시면 돼요? 지금 아들이 감금돼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지 직접 현지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지 대사관의 대응이 적절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부터 걸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현지 대사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적어도 현지 경찰에 알아보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수식을 알려드리겠다. 이 정도의 대응은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피해자 가족의 주장으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더 답답한 부분은 지금 아들 A씨가 현지에서 숨진 지 40일이 지났는데 그 시신이 아직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박 전화를 받고도 경찰과 외교부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고 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시신 인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외교부가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외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실관계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더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 시신은 아직 현지 냉동고에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다른 40대 남성 역시 캄보디아에서 실종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던 40대 남성 B씨가 지난달 캄보디아로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는데 예. 3일 뒤부터 가족하고 연락이 끊긴 겁니다. 어허. 뭐 메신저, 뭐 전화 다 끊겼는데 마지막 GPS 기록이 수도 푸놈펜의 한 호텔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40대 남성 B 씨는 그 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푸놈펜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미스터리한 상황인데, 근데 며칠 전에 그 40대 남성 B 씨가 혼수 상태로 발견이 돼서 어허. 지금 현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앞서 전해드린 사건 외에도요. 지난 7월에는 현지 당국이 단속을 통해서 사이버 범죄 조직원을 대거 체포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인 57명이 포함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린 빚을 탕감하거나 고액 알바를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납치가 됐던 건데요.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캄보디아 범죄도시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에서 동남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들이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 속의 내용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구출된 한국인 피해자들은 납치범들이 발톱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고문을 했고 드라이버나 담뱃불 등으로도 고문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는 신고 전화가 올해만 벌써 330건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팔굽고 나서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